젊었을 때는 건강을 돈으로 잃고 늙어서는 돈으로도 건강을 살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정작 그 미래가 왔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평생 바쁘게 살다가 문득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만 남아있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일까요? 오늘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상담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노후의 가장 든든한 자산인 건강한 신체와 정신.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만난 8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30대였을 때는 건강을 돈 주고 팔았네. 밤낮 없이 일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간에 운동이라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신체 건강을 위한 3가지 실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며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주 3회 30분 이상의 근력 운동과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걷기나 수영, 자전거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70대의 김할머니는 60세부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동년배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며 약을 거의 먹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시죠. 내가 걷지 않았다면 지금쯤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거라고요. 둘째, 영양 균형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로리 섭취는 줄이고 영양소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매 끼니에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은 염증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은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지만 7시간 내외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치매와 우울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독서,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은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생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최대 4년까지 지연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78세의 박할아버지는 70세에 처음으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동네 모임에서 작은 공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악기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뭔가를 성취한다는 기쁨도 느끼셨으며 무엇보다 치매 걱정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하루 10분만 명상을 해도 불안과 우울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자유의 기반이 되는 탄탄한 재정 계획. 돈이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돈 걱정은 확실히 해결해 줍니다. 노후에 경제적 불안이 있으면 건강과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과소평가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생활비의 70~80%가 은퇴 후에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30대 성인의 약 3~4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증가를 고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노후 준비를 위한 소득원은 다양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세요. 또한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67세의 정 선생님은 교사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월급의 30%를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투자 수익으로 은퇴 전보다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불편함을 감수했을 뿐인데 노후에 이렇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노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작은 규모라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실버 알바, 컨설팅,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의 진정한 원천인 의미 있는 인간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했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며 유대감을 유지하세요. 하지만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제가 만난 72세의 이 할머니는 은퇴 후 지역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셨어요. 함께 요리하고 웃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제2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셨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우울증, 치매, 심장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입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보람을 느끼고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 학교,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평생 배움의 자세입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활력을 주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배움을 지속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사회와의 연결성이 유지되고 세대 간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가족과의 소통도 편리해집니다. 화상통화, SNS 등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75세의 최 할아버지는 3년 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유튜브로 관심 있는 영상도 보고 자녀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도 하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장보기도 해요. 세상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춤 외국어 등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많은 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배움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5번째, 목적과 열정이 있는 삶. 은퇴 후에도 삶의 목적과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삶의 목적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반려동물 돌보기, 손주 육아 도와주기, 요리하기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82세의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동네 초등학교에서 주 2회 과학 수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저도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수업에서 어떤 재미있는 실험을 할지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봉사활동도 삶의 목적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멘토링, 상담, 교육 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든 후에 시작한 일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7세에 그림을 시작해 73세에 첫 전시회를 연 화가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 꼭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5가지, 건강, 재정, 인간관계, 배움, 그리고 목적, 이 모두 균형 있게 준비된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0세의 한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할 텐데 왜 심으세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요. 내가 심는 이 나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준비는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